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산 문제면 계산 문제, 말 문제면 말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재무제표 표시라는 챕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역시 3회 반복 재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총 포괄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의 자본의 변동으로서 단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단,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제외한다. 총 포괄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 변동으로서 단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단,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제외한다. 총 포괄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 변동으로서 단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단,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제외한다. 2번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3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4번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5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6번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한다.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한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한다. 7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8번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9번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0번 외환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하지 않을 경우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외환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하지 않을 경우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외환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하지 않을 경우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11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자, 12번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번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14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15번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16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17번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18번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 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 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 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19번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 채권과 같이 정상 영업주기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 채권과 같이 정상 영업주기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 채권과 같이 정상 영업주기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20번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21번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 일부이므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 일부이므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 일부이므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번입니다. 기업이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기업이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기업이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3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24번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25번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법인세 비용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법인세 비용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법인세 비용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26번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기타 포괄손익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27번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채무상품,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유효한 현금흐름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다.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채무상품,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유효한 현금흐름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다.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채무상품,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유효한 현금흐름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28번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대체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지분상품, 자산 재평가손익,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대체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지분상품, 자산 재평가손익,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대체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지분상품, 자산 재평가손익,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29번 재평가 잉여금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번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31번 영업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드시 본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영업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드시 본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영업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드시 본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 마지막 3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주제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